네.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신기술들,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나 뭐 AI나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 이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채널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건 마이데이터 사업에 네네.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현할지. 근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핀테크 회사서부터 아니면은 일반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회사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금융의 어떤 그런 본업, 그 비즈니스에 이제 역량을 갖다가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인프라를 갖다 좀 많이 금융 쪽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예대마진 그걸로만 이제 비즈니스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신사업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융합 모델이라든지 예, 예, 금융과 예. 타 인더스트리적 융합 모델. 예. 그래서 IT 쪽으로 보면은 약간 예전에 이제 레가시 방식의 어떤 보다도 약간 인프라 자체가 좀 유연하고 네.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형태로 이제 바꾸려고 이거는 단순하게 인프라나 어떤 그 IT뿐만이 아니라 조직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업에서 올라오는 그 비즈니스를 적기 수행하려고 하면은 자원 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런 일정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IT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관리의 효율성, 또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IT 새로운 걸 갖다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과 운영이 가장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그 비즈니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네.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다 보면은 일단은 처음 스타트 자체는 금융 클라우드는 그룹의 공통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확보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공동 클라우드 기반 안에 계열사로 이제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별로 그 전환하는 어떤 시기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정계 같은 코어죠. 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상화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 네네. 이제 확대를 하지 않고 아직은 안정성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카카오뱅크나 일부 핀테크 회사들은 바로 계정계를 갖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옛날에 계정계 몇십 년 전마다 계정계는 다 뭐 20년 전마다 다 메인프레임 썼는데 그렇죠. 지금 메인프레임은 지금 유닉스인가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죠. 아.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메인플레임을 쓰고 있는 응용은 거의 없고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유닉스에서 이제 X86으로, 그러니까 아. U2L로 이제 U2L 로, 많이 이제 리눅스로, 전환하는, 리눅스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계나 그다음에 비대면 즉 채널계 쪽, 그다음에 코어 인터넷 뱅킹 쪽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구축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더 나아가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갖다가 합친 형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VDI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그 VDI 확장을 퍼블릭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VDI랑 그다음에 디아 센터를 이제 아예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서 이제 고려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확대하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즉 여러 개의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갖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이제 금융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룹 공통 클라우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룹 공통 클라우드. 그룹 공통이랑 하게 되면은 일반 현재 그 각 은행별로 네. 그 은행별로 각 은행 아래 뭐 지주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사, 카드사. 그러니까 그 은행을 그 지주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그렇게 이제 여러의 어떤 그
그 금융권들이 모아가지고 네네네. 하나의 이제 그룹 공통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그 금융권마다 네. 뭐 우리 일반 민간 기업은 이제 뭐 SDS, 삼성 SDS, 예, 예. LGCNS처럼 예, 예. 그룹사마다 금융그룹들도 자체 IT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에서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뭐 신한은행이든 네네. 뭐 우리은행이든 KB은행이든 각각의 은행 아래 이제 여러 개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계열사들을 모아서 하나 이제 아. 공동 클라우드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 카드, 뭐 보험이라든지 예. 근데 쓰는 공통으로 업무를 업무를 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가상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예, 예, 예. 저게 지금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저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건 맥센스한 것 같은데요. 저거는 예. 어떻게 보면 막 회사만 개별 회사마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최근에는 이제 그 금융권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카드사를 인수하거나 하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공통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이제 처리하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그룹 공동 클라우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저런 식으로 이미 사실은 그 민간 그 그룹사들은 다 이미 저게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금융권이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 금융 그룹들이. 예, 예. 사례 자체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프라를 적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이제 필요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인프라 자체가 이제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사별로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된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어떤 인프라, 공동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어떤 이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 역량, 그 인력들의 어떤 역량을 갖다 확보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네.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목표를 좀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가장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로 오랫동안 그 안정성으로 검증된 이제 회사다 보니까는 이런 마켓에서 검증된 어떤 제품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BMT나 뭐 POC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품이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확장성과 이제 고성능 기반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장비를 아키텍처를 갖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클라우드 안에 물리적인 자원 자체는 HCI로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가상 자원풀, 즉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들을 갖다 밑에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 위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 포탈, 여기까지가 하나의 완 세트가 된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아키텍처를 그려놓고 이걸 기반으로 그 은행과 카드 증권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이제 연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은행 카드 저기 사용자들은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비스 하면 이제 바로 서비스 셀프 서비스 하잖아요. 예, 예, 그런 예.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예, 예.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도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재복구 DR 센터나 그다음에 DMZ 영역까지도 확산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클라우드를 갖다 구축한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금융사의 이런 금융사 그룹의 그룹 공동 클라우드는 굉장히 필연적일 것 같은데요. 비용 절감도 되고,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유연성도, 신속성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네. 그 저런 거를 개별 회사들이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리소스와 시간과 그렇죠. 비용이 네. 어떻게 보면 산출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심플하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대부분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금융 그 고객 특성상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네, 프라이빗으로 네, 네. 구축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